자, 이제 신입생 학사지도 두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성은이고요. 저의 이메일 기억해 주세요. 앞 영상에서 1번과 2번 내용은 했어요. 이제 3번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그리고 수강신청해야 되는 과목 안내 드릴게요. 일정과 방법이에요. 자, 수강신청 일정과 방법은 글로벌인재대학에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요. 먼저 이북으로 받아보시고 대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책자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받으신 이북을 하나하나 대조하시면서 내용 확인하시면서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먼저 수강신청 일정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학년 이상이라는 날짜가 있는 거 보아서는 1학년과 2학년 이상이 수강신청 일정이 다르구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신입생이고요. 여러분보다 한 학기 먼저 온 23년 2월에 입학한 1학년 두 번째 학기인 선배들이 있어요. 이분들과 그리고 24년 1학기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같이 수강신청을 할 거예요. 대기순번제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요.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대기순번제. 그럼 대기순번제 뭐지? 먼저 찜한 순서대로 수강신청이 성공하고 대기순번이 부여되는 제도죠. 그래서 첫 번째 대기자가 될 것이냐 140번째 대기자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숫자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기순번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강신청 날짜 9시 정각에 수강 과목을 클릭 해서 여러분 손가락에 신공을 발휘해야만 옳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수강신청 하루 진행하고요. 수강신청이 잘못되었거나 과목을 변경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3월 6일부터 8일까지고요. 역시 대기순번제고 이 기간은 1학년부터 4학년 전체 다 수강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접속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강신청 시간은 23일 금요일 9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고요. 5시가 지나면 포털이 닫혀요. 아무것도 못해요. 희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전부터 시작된다. 8시부터 로그인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수강 변경 기간에는 1시간 더 앞당겨져서 7시부터 로그인이 가능하고 8시부터 수강 변경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빨리 천점해야지라는 그런 개인적인 여러분의 욕망으로 여러 기기에서 중복 로그인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과목별로 수강 신청 관련 문의해야 되는 부서가 달라요, 여러분. 무조건 저한테 다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채플 문제는 채플 부서에, 또 글로벌 인재대학의 GLC 대학교양, 한국어교정, RC101 이런 것들은 글로벌 인재대학에, 영어교과 등은 또 학부대학의 영어교과 담당자에게, 사회참여 과목은 사회참여에게, RC 자기도 활동은 RC 교육원 선생님께 이렇게 다 각각 맡고 계시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맡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야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기억해 두셔요. 자,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도대체 과목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봐야 되지? 바로 여기죠. 연세대학교 포털 서비스에 수강 편람 조회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안내문 2024학년도 수강 편람 반드시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라. 여러분은 글로벌인재대학 소속 학생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수강 편람에 들어가면 2024년 1학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부 신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학부생이고 신촌 캠퍼스 소속이에요. 교수님 저는 송도라고 들었는데요. 송도도 신촌 캠퍼스, 연세대학교가 전체 캠퍼스가 신촌 그리고 원주의 미래 캠퍼스 두 개가 있고요. 신촌 캠퍼스, 국제 신촌 다 신촌 캠퍼스, 하나 캠퍼스, 원 캠퍼스 개념이다. 그래서 학부 신촌을 누르시면 된다. 그리고 1학년들만 1년 동안 국제 캠퍼스, 즉 송도에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네, 클릭해서 모두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펄람에 가셔서 어디를 봐야 되지? 라고 하셔야 될 건데 여기에서 학부 신촌에서 제가
여기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글로벌 인재대학이 나오고요. 여기 전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GLC 공통교과, 전공, GLD 공통교과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과목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GLC 공통교과에서 검색할 과목은 뭐다? 한국어 초급 중급 과정, 기독교의 이해 영역 과정, GLC 영어, GLC 대학 교양은 여기서 찾는다. GLD 공통교과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딱 하나예요. 아시아 안보에 의해만 수강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캠퍼스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학년 1년 동안은 국제에서만 개설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여기 국제. 1학년 동안은 국제만 가능하다. 신촌 캠퍼스 클릭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클릭이 돼서 수강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수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제당한다. 그럼 이걸 언제 들어요? 신촌 가셔서 2학년 이상부터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GLC 공통교과 찾는 법, 학기 확인하는 법, 글로벌 인재대학 클릭하는 법 다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수님 그러면 채플은 어디서 골라요? 전체 거기서 교양기초 2019 학번부터 라고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 캠퍼스 내용을 확인하고 채플 A가 개설되었군요. 채플 A를 클릭하시면 된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수강하시면 되고요. 채플은 반드시 국캠에서 반드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만 수강해야 된다. 이번 학기에는 국제 캠퍼스에서 채플 A가 개설됐어요. 여러분들은 채플 A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채플 클릭하는 법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GLC 대학교양 이외에 나는 다른 단과대학의 교과목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찾느냐? 전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요, 여러분. 여기 GLC 이외에 타 단과대학, 학부대학 영역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대학교양 영역이 11개 영역이 또 있어요. 학부대학에서 개설되는 영역은 11개 영역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여러분이 수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수강 신청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뭐다? 캠퍼스를 확인해라. 역시 국제라고 되어 있는 것만 수강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교양인지 전공인지 확인하셔라. 영역 반드시 확인하셔라. 그리고 보라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업 계획서, 교재, 운영 방식, 교수님의 성향, 학점은 어떻게 취득하면 잘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발표를 잘하는데 시험만 계속 보는 수업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게 없겠죠? 그런 건 다 어디에 있다고? 수업 계획서에.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교과목별 기타 유의사항이에요. 기타 유의사항에 보시면 글로벌 인재 온리, UIC 온리, 학부대학 학생 온리, 그죠? 전용으로 들어야 되는 학생들의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는 GLC 대학교양의 영역 표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유의사항 안 보고 수강 신청했다가 잘못되면 누구만 손해다? 여러분만 손해다. 아셨죠? 자, 이제 진짜 수강 신청 날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를 클릭해? 포탈에서 학부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수강 신청 1학년은 언제예요? 변경은 언제예요? 이런 상세 내용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학번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자, 여기 2024 106 땡땡땡. 여러분의 학번은 2024 이사학번인데요. 이렇게 두 글자가 아니라 106 땡땡땡 이 전체 10글자가 여러분의 학번이다. 학번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10글자를 다 대답해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는 이 10글자 다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수강 신청 날짜 2월 23일 9시부터 5시에 접속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선배들을 통해서 또 에브리타임 에타에서 뭐 접속하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거의 9시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 순간적으로 결정난다. 자, 그래서 1시간 전부터 8시부터 로그인 하시고 희망 과목 다음 기를 하셔야 돼요. 수강 편람에서 보셨던 것처럼 개설 과목이 뭔지 확인하시고 희망 과목 다음 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목을 다 찾아서 담아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바로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카트에 다 담아 놓으시죠. 그리고 계속 보시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것처럼 과목도 미리 다 담아 놓으시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담기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이것도 들어봐야지, 저것도 들어봐야지. 확인할 것보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들어야 하는 과목인지, 그리고 시간표가 충돌하지 않는지. 똑같은 시간표의 과목은 절대 담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개설 과목 검토했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되는 거예요. 2월 23일 정각 땡땡땡 하는 8시 59분 59초에 손가락의 신공을 발휘하여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 수강 신청 하면서 수강 신청 내역에 여러분의 과목이 담긴다. 이 아래에 있는 과목 담겨진 것들은 성공한 거예요.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삭제하면 다시 담을 수 있다? 보장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기존 수강 신청 내역을 취소하고 싶어? 그럴 때만 취소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이미 수강 신청 되어 있는 과목이 있다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된다. 몇 개 과목, 중요한 필수 과목들은 행정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수강 신청을 해놔 주셨어요. 그건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담으셔야 된다. 담으실 과목들만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미리 수강 신청 되어져 있는 과목은 삭제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려요. 수강 신청한 순서대로 여러분 대기 순번이 부여되고요. 아래 내려가시면 이 화면에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대기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대기 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 수강 신청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대기 번호 순서대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수강 신청 내역과 대기 리스트의 학점은 여러분의 최대 수강 신청 학점 18학점이에요. 거기서만 가능하다.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상세 설명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금방 이해하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대기 리스트 볼까요? 수강 신청 된 거고요. 그 아래 대기 리스트예요. 기존 신청자 중에서 이탈자가 발생할 때 대기 순번 순으로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날 2월 23일부터 2월 23일 9시부터 5시 그 사이에 자동으로 포탈에서 자동으로 막 들었다 나갔다 자동으로 들어갔다 자동으로 나오진 않아요. 자동으로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이 하루 종일 이루어져요. 그런데 5시가 지나면 스톱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돼? 변경 기간에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시스템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대기 순번제란 이러한 제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확인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변경날이 됐어요. 변경날은 3월 6일 8시에 시작이에요. 그러면 몇 시부터 로그인하고 있어야 돼? 7시부터. 7시부터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른 송도 국제캠퍼스 근처의 PC방에 대기하시고 시작하시게 되겠죠. 8시가 되자마자 땡땡땡 하는 8시에 바로 다시 원하는 과목을 클릭 해야 된다. 신규 대기 순번제가 진행되고요. 방식은 수강 신청 때와 같아요. 희망 과목 담기는 7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기존 수강 신청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대기 순번 역시 또 주어져요. 그러면 역시 기다리면 신규 대기 리스트에서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들어간다. 주의할 것, 대기 리스트는 대기 리스트일 뿐 수강 신청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강 신청 내역과 대기 리스트가 차이가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수강 신청 내역에 있는 과목만 수강 신청이 확정된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시스템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속도 빠른 PC방을 선점해라. 그리고 내 손 클릭을 연습해라. 이게 가장 이 시스템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과목을 들을 것이냐,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 알려드릴게요. 자, 24년 1학기 글로벌인재대학 수강 신청 과목을 제가 폈고요. 이 내용은 학사지도 자료집에 역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교양기초 영역에서 채플 A를 수강해라. 교양기초 영역의 기독교의 과목에서 하나, 아무거나 하나만 3학점짜리 한 번 수강하면 된다. GLC 영어는 영어 평가에 따라 능력에 따라 1, 2 아니면 면제. 아셨죠? RC 교육에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은 연세 RC 101이고요. 선수강 입력되어 있으니까 절대 삭제하지 말 것.
RC 자기주도 활동은 하우스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RC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공통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거고요. 규정에 따라 잘 커리어 연세를 작성해 두시면 1학점, 그러니까 1년 동안 1학점이에요. 첫 학기에 0.5, 두 번째 학기에 또 0.5, 그래서 1년 동안 1, 2 해서 총 1학점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요. SE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사회참여 과목은 글로벌 인재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필수 교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선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사회참여 과목은. 그런데 이게 외부 활동이 많은 과목이라 첫 학기에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첫 학기에 송도 교내에서만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막 외부로 활동하러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에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SE 사회참여 활동이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 GLC 대학교양은 40여 개 과목이 이번에 개설이 되었는데요. 영역별로 과목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러 개 과목들을 영역별로 체육과 건강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반드시 총 12학점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교수님 저는 체육과 건강 꼭 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돼요. 체육과 건강 영역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뭔 뜻이에요?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고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은 꼭 선택해야 된다. 한 영역에서 몰아서 선택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다. 영역별로 4개 이상 12학점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학할 때 한국어 능력이 초급인 분들은 일반 과정에서 초급 한국어 과정을, 그리고 입학할 때 한국어 능력이 중급인 분들은 한국어 과정에 중급 과정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외에 GLC 신입생 세미나 1을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전공은 한국어 고급이신 분들만 선택할 수 있고요. 국제통상 영역은 전기 과목 인문 개설됐고요. 언어문화교육에서는 언어학개론 전필 개설됐고요. 문화미디어에서는 비주얼 리터러시와 문화원영과 컨텐츠 기초과목 개설됐고요. 바이오에서는 바이오공학 인문, 응용정보학에서는 정보 컴퓨팅 기술 개론과 프로그래밍, 이게 다 전기 과목이 개설됐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색깔, 검은색은 검은색, 파란색은 파란색, 같은 전공 과목을 얘기해요.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래요. 상세 내용 설명 들어가요. GLC 영어는요. 1, 2로 나눠져 있고요. 1부터 들어야 되시는 분은 첫 학기에 1, 두 번째 학기에 2를 들으시고요. 2만 들어도 되는 분들은 1년 안에 2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요. 면제인 분들은 영어 수강할 수가 없다. GLC 영역에서 그래서 학점이 여러분 능력껏 다 다르게 이수가 돼요. 교수님 저는 영어에서 그러면 6학점을 못 따는데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학점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GLC 대학 영어는 수강 불가하고요. 다른 영어 과목을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필수 과목 또 하나 RC 101 분반, 재분반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이 세 분반 중에 하나에 지금 이미 자동 입력되어 있어요. 학번별로 이미 입력되어 있다. 절대 삭제하면 안 된다.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들어야 졸업할 수 있으니까 송도에서만 개설되니까 1학기에만 듣는 과목이니까 반드시 가만히 두셔라. 절대 삭제하지 마셔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RC101 말고 RC 자기주도 활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RC101과 RC 자기주도가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RC101은 1학점짜리 필수 교과목이고 RC 자기주도 활동은 0.5학점짜리 2개를 들어야 되는 RC 교과목이다. 그래서 여기 RC 자기활동 1, RC 자기주도 활동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고 6회 이상 12시간 이상 해야 되고 인증 이수를 해야 되고 커리어 연수에서 활동 요약을 해야 되고 계획서를 내야 되고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 내용은 어디서 알려준다고? 하우스 OT에서 하우스별로 알려준다고. 우리 집과 남의 집이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우스 OT에 참석해라. 요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수강 변경 기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수강 신청 내역에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RC 자기도 활동 1, 2, 1학기에 1, 2학기에 2 이렇게 반드시 이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GLC 대학교양. 제가 반드시 영역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24년 1학기 GLC 대학교양 영역별 교과목 표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인문 영역 쭉 있어요. 인문학과 예술, 언어 표현, 인문 영역에서 하나, 그리고 사회 영역에서 또 하나, 그리고 자연 영역에서 또 하나, 그리고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 또 하나. 이렇게 4개 중은 필수예요. 네 영역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체육과 건강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체육과 건강에는 지금 2개 과목이 있는데 별표로 되어 있죠. 별표는 무슨 뜻이다?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로 한국어 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들으시는 분들은 대학교양 영역에서 요거 2개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다른 과목들은 다 한국어로 진행되고요. 물론 글로벌 교과, 현대사회, 고급 GLC, 영어 글쓰기 이런 것들은 영어로 진행이 돼요. 이런 것들은 한국어 능력 초급, 중급 과정 학생들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역별로 1개씩 총 4개를 1년 동안, 1학년 1년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설명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글로벌인재대학 GLC 대학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체육과 건강의 5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이 영역에서 영역별로 하나씩 체육과 건강은 필수 아니다. 총 12학점을 1년 동안 국제 캠퍼스에 계시는 1년 동안 이수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라. 이 졸업 요건은 24학년도부터 24학번 여러분부터 시작된 요건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걸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분들은 이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학번에 24년도의 요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글로벌인재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표 알려드렸어요. 영어 고르시고요. 기독교 과목 중에 나는 영어로가 듣고 싶어. 그리고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분들도 영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기독과 세계문화, 현대사, 성도 기독교 중 하나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외 대학교양 중에 GLC 대학교양 중에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는 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어가 부족해서 대학교양 한국어로 진행하는 걸 못 듣는 분들께는 이런 걸 들으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없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충분히 최대 수강 학점 내에서 다 수강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 단과대학 말고 학부대학 대학교양에서도 여러분이 들을 만한 거 추천드려요.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뭐 한문일, 중국어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규칙이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중국어일 이걸 듣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규정으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 규정만 잘 지켜서 원하시는 외국어 수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보화기술 영역 GLC 대학교양에도 있지만 학부대학에 있는 거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개설되는 이런 걸 들어도 해당된다. 졸업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 중에 경제학 인문, 경제학 개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과 세계 영역 과목인데 그 중에는 경제학 인문을 추천드린다. 경제학 개론이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하고 싶은데 교양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 인문을 추천드린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 표현 영역의 규정이에요. 자,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이에요. 한국 학생의 경우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은 1을 수강할 수 없어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도 역시 1을 수강할 수 없어요. 한국 학생한테도 다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 입학하신 분들 다 1은 수강할 수가 없다. 수준별로 진행되는 언어 수업이니 여러분 이거 잘하시면 2 이상을 들어라. 간혹 가다가 2도 어떤 교수님들은 내가 원어민이야. 학생이 원어민이고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어민에게 중국어 2를 가르치는데 이게 효과적일까? 과연 학습으로서의 효과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교수님께 문의하시고 들으세요. 수강해도 돼요. 하시는 얘기를 듣고 수강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다. 그런데 1은 원은 규정으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긴 경우에
F 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규정을 지켜주세요.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이제 수강신청 과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4학번 글로벌인재대학 졸업요건,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영역별 학점, 총 졸업학점 다 있어요. 126학점을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시는 거고요. 한 학기 이걸 다 해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4년 동안 재학기간 중에 126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영역별로 이수해라. 채플은 이번 학기에 한 번, 다음 학기에 또 한 번, 2학년 때 한 번, 두 번, 총 4번. 매 학기 4번. 그러니까 2학년 때 하나, 둘, 셋, 넷. 학기별로 4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졸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채플 못해서 졸업 못하는 분이 계셔요. 반드시 기억하셔라. 기독교에 의해서 아무거나 하나 3학점, GS영어 1, GS영어 2. 면제인 분들은 안 들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취득한 학점이 5에서 11이에요. GLC 대학교양은 이 영역에서 총 12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이 과목을 지금 다 펼쳐놨지만 앞선 페이지에서 제가 영역별로 하나씩 반드시 영역별로 하나씩 골고루 4개 12학점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리고 RC교육에서 필수 RC101 반드시 들어라. RC 자기도활동 1, 2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걸 꼭 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진짜 좋아요.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과 학생들도 만나고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교수님들도 만나고 정말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반드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전공은 전공별로 과목들이 이렇게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다 알 수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전공별로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2학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신촌해서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것은 기독교에 의해 전용 분반, 우리 GLC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전용 분반 별도의 분반과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은 어디서 해라? 1학년 때 송도에서 다 맞춰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펼쳐드리면요. 영역별로 채플 A 신청하세요. 기독교 3개 중에 하나만 하시고 전용 분반 이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시간표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요. GLC 영어 1, 2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GLC 대학교양 영역별로 12학점인데 이번 학기에 다 하셔도 되지만 나눠서 1학기에 한 2개, 2학기에 한 2개 이렇게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초급, 중급 한국어 과정 학생은 영어 강의만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학부대학 대학교양에서 정말 많은 영어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나 한국어 능력에 상관없이 최대 수강 신청 학점 내에서 다 들을 수 있다. 연세 RC 101 필수고요. 입력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마시고요. 사회 참여는 선택이고 두 번째 학기에 수강할 것을 추천드리고 필수 아니다. RC 자기주도 활동 1은 수강 변경에 의해 자동으로 입력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는 전공 기초 과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전공 과목 한국어 능력 고급 이상이신 분들만 한두 개 들어보셔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전공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지 여러분 미리 들어보셔야지 내가 장래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그죠? 아실 수 있겠죠? 매 학기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18학점이에요. 1학기에도 18, 2학기에도 18, 18까지만 수강 신청 가능하다. 이 뜻이야. 그런데 이 안에 채플과 사회참여와 RC 자기주도 활동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수강 신청을 18학점을 했고 채플 넣고 사회참여도 넣고 RC 자기주도 넣으면 그럼 몇 학점까지 돼? 2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이 원래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이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채플, 사참, RC 자기도까지 다 넣었어. 그러면 20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학기에 저는 여러분이 막 20학점 이렇게 많이 듣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넣고도 18이 되는 것 또는 17이 되는 것 이게 안정적이다. 첫 학기부터 막 공부를 막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기가 쉽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이 한국어를 아카데믹하게 이해하고 쓰고 말하고 발표하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학점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히 4학년 때까지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첫 학기에 일단 좀 나의 스케줄과 나의 공부하는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를 바래요. 1학년 1년 동안은 송도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강의는 누구든지 최대 수강 신청 학점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능력별로 볼까요? 초급이신 분들은 채플 A, 기독교 현대사회 영어로 하는 것만 수강 신청 가능하고요. GLC 영어, RC101 수강 신청 되어 있고 사회 참여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RC 자기도 활동은 변경 후에 입력이 될 거고요. 초급 과목은 행정실에서 이미 다 입력해 놨으니까 가만두시고요.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GLC 신입생 세미나 1 꼭 신청하시고요. 그 이외에 대학교양의 영어광역 이것들 신청하시면 18학점이 나와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초급 과정이신 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4, 5, 6교시에 진행되는 조교 수업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참석해야 학점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수업을 신청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표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수강 신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한국어 중급이신 분들은 역시 채플 A 넣으시고 기독교 과목 중에 하나 영어로 하는 것만 신청 가능하고요. GLC 영어 능력껏 넣으시고요. 연세RC 101 수강 신청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마시고요. 역시 사회참여 추천하지 않고요. RC 자기주도 활동은 변경 기간에 자동 입력될 거고 중급 한국어 과정 4과목은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4개 다 필수예요. 4개를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GLC 신입생 세미나 1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양 영어 강의, 기타 영어 강의 다 수강 신청 가능하다.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18이에요. 기억하시고요. 1학년 1년 동안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과목만 수강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한국어 능력 고급이신 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채플 A, GLC 영어 1, 2 또는 면제, 기독교 과목 중에 하나만 졸업할 때까지 하나만 이수하시면 돼요. 대학교양 40여 개 과목 중에 2개나 3개를 고르시는데 이번 학기에는 총 12, 1년 동안 총 12학점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반반씩 나눠서 들어라. 영역별로 꼭 들어라. 체육과 건강 영역은 필수가 아니지만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RC101 입력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마시고요. 사회참여 하시고 싶은 분은 해보셔도 되는데요. 역시 첫 학기에 추천하지 않아요. RC 자기도 활동은 하우스에서 입력이 될 예정이에요. 언제? 수강 변경 기간 지나고 나서. 그리고 GLC 신입생 세미나 1 등 일반 선택 영역 과목 신청 가능하고요. 한국어를 잘하시는 재외국민분들은 GLC 신입생 세미나 1을 추천하지 않아요. 전공 기초 과목, 전공 필수 과목 관심 있는 거 하나 두 개씩 꼭 들어보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학점 확산 시에 채플과 사회참여, RC 자기도 활동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1년 동안은 국캠에서만 개설되는 과목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GLC 전문반,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은 1학년 때 완료하셔라. 송도에서만 개설되니까 1학년 때 완료하셔라 말씀드렸어요. GLD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RC101 선입력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마세요. 초급 한국어 과정 선입력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마세요. 즉 선입력되어 있는 거 수강 신청에 들어갔더니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어. 수강 신청 내역에 들어있는 리스트는 절대 건드리지 마셔라. 삭제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요. 중급 한국어 과정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돼요. 기독교에 의해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 과목은 1학년 때 수강하셔라. GLC 영어는 한 학기에 한 개씩만 1도 이번에 2도 이번에 이렇게는 절대 들을 수가 없다. GLC 영어 1부터 들어야 되는 분들은 첫 학기에 1, 두 번째 학기에 2를 수강 신청해야 된다. 아셨죠? 자, 수강 신청 유의사항. GLC 과목이 아니고 UIC 온딜라고 되어 있는 이런 과목을 수강 신청했을 경우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고요. 학부대학의 글쓰기 과목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제가 들으라고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설명드릴 것들 중에서만 골라서 들어라.
수강 지도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 전용 강의를 수강 신청한 경우 삭제하도록 안내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삭제를 안 하고 있으면 행정실에서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 영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어요. 수강 신청이 잘못된 경우 계속 행정실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고 있어 몰랐어요 해도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에게만 손해가 간다.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여러분이니까 행정실의 안내상, 저의 안내상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명에 있는 것만 수강 신청해서 들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문의하셔요. GLC 홈페이지, GLC 이메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메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한번 다시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을 위한 안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여요. 우리 대학,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GLC, 연세 포탈 서비스, 러너스 연세, 기숙사, 송도학사,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러너스 연세, GLC 온라인 튜터링, 그리고 시간표 짜는 앱, 에브리타임 들어가서 미리미리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언제 한다고? 2월 21일에 신촌 아니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해요. 총학생회에서 또 글로벌인재대학에서 하는 새내기 배움터는 신촌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는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은 2월 21일에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 학사 지도는 오후에 점심 식사 이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상세 일정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전체 학사지도 한 후에 언어권별 질의응답 강의실 나눠서 할 거고요. 그거 끝난 후에 전공별 교수님들의 전공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내용은 OT 일정 안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 여러분께 상세하게 이메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연세 포탈 수강 편람은 수강 신청 이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예정일 뿐. 직전까지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브리타임 앱은 연세 포탈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막 연동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제일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연세 포탈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포탈에서 확인하시고 시간표를 짜야지 에브리타임 앱에 올라온 걸 믿고 있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만 역시 손해다. 반드시 연세 포탈을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강 신청 관련 내용은 저에게 문의하시고요. 기타 관련 문의 내용은 글로벌인재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또 말이 빨라서 막 얘기했는데요. 잘 모르시겠는 내용은 반복해서 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수강 신청하시고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꿀팁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곧 학사지도, 대면지도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